저희가 그동안 자치분권대학 강의는 사실 조금 저희가 열린 마음으로 강의를 하려고 엄청 노력은 했지만 분권이 필요하다는 어떤 전제를 밑에 깔고 그리고 사실은 내용을 얘기하신 교수님들 많았고 실제 그러하잖아요 지금. 네. 근데 오늘은 좀 다 필요 없고 제로 베이스에서 아 정말 분권 필요한지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태까지 분권하자 자치하자 많이 얘기는 했는데 이게 변화가 많이 없었던 거예요. 분권을 하자 안 하자의 인식 태도 이런 것들이. 그 이유를 뭐냐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니까 분권한다고 잘 산다는 증거가 없어요. 분권하면 뭐 실익이 정말 있습니까? 간단하게. 일단 실익이 있어요. 아, 실익이 있어요. 네, 실익이 있는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거에서 그 분권하자는 게 몇십 년 동안 변한 게 없다. 변할 수가 없어요. 왜죠? 왜냐하면은 이게 그 우리 국가와 나사이잖아요. 이제 내가 공동체 정부를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그 만들어 놓았는데 이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갔어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또 내가 활동하는 공동체들은 국가 힘에 눌리고 내가 만드는 공동체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층 구조, 지방정부, 광역, 이 국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이렇게 미비하니까 내가 속한 공동체도 활성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지금 답을 듣고는 아마 보시는 분들이 그래서 분권하면 실익 있어? 라고 또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또 지금 묻죠. 제가 들은 아니 또 묻는 듣기 거예요. 좋은 얘기만 하시는데. 또 묻는데 이제 듣기 좋은 이야기가 결국은 당연한 거니까 만약에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그러면 실익이 없으면 안 할 거냐? 분권하면 우리 집값 올라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뭐 분권하면 집 생겨요. 잘 살 거예요. 취직돼요. 이랬으면 밥 먹여줬으면 바로 그냥 딱 꽂혔을 텐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종의 말하는 이제 당위적인 이야기,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만 얘기하니 이게 뭐가 민주주의 같고 막 비슷한데 와닿지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말씀은 이 당위적인 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당위적인 측면에서 이게 전에 제가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 우리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내 주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 대표를 파견할 수 있는 주권을. 그게 사실은 내 재산 목록 1호예요. 내 재산 목록 1호를 제껴놓고 저기 5호, 6호 가지고 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건 무슨 이야기냐면은 재산 목록 1호인 내 주권을 잘 행사하면 분명히 나한테 실익이 굉장히 크게 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에 우리가 국가를 만든 것도 안정, 외적으로부터 나의 공동체를 지키고자 하는 측면, 그 다음에 내 이익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국가가. 그렇죠. 근데 국가라는 거는 결국은 정부라는 거는 내 이익 실현 도구예요. 또 지금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네 하실 수 있는데 예. 그래서 뭐 몇 퍼센트 뭐 얼마큼 달라지는 건데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달라져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왔어요. 얼마 전에 제가 뭐 방송을 보니까 연세대학교 교수님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한국 사회가 위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매년마다 해마다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분은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의 모든 산업을 정책으로 키워왔다. 근데 이제 정책으로는 못 키운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국가가 어떤 정책을 하더라도 이제 한국 산업을 못 키운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동차 산업도 한계에 왔고 반도체 산업도 한계에 왔고 조선도 한계에 왔다 이거예요. 이걸 어떤 정책을 쓰더라도 이제 후발주자를 한테 잡아먹힌다는 거죠. 이 산업이.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바꾸려면은 결국에 교육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분이. 교육을 바꾸야만은 이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고 이분은 이제 그 목표로 제시한 사람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 한국에 나오게 해야 되고 네. 그걸 하려면 교육을 바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면서 결국에는 이거는 분권의 문제다. 그건 왜 그렇죠? 아니 왜냐하면은 이 지금 국가가 인재를 이렇게 대량 산업사회에 필요한 식으로 키우기 위해서 막 이렇게
이 수능, 그분은 이제 수능을 이야기하던데 수능 체제 하에서 중앙정부가 운영해 왔잖아요. 중앙정부 더 이상 이 체제 외에는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다운사이징을 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키우고 다양성을 복원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수많은 공동체를 복원해야 되고, 그리고 국민 주권을 높여줘야 되고, 팔로 미가 아니고 공동체 하나하나가 다 주인이 되게 해줘야 되는데, 그거는 결국에는 분권 길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냐, 이런 위기를 넘어서 갈 수 있는, 이게 결국은 추격 경제에서 추격자가 아니고 선도하는 사회로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선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고 지방이 성숙되게 살아나고 지역 경제를 살리고 로컬을 살리는 방법은 결국은 분권밖에 없다. 그럼 결국엔 그 길로 안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분권이 네. 이제 권한을 나눠준다는 건데, 네. 이게 이제 예전에는 한국에 이제 정치적인 어떤 민주화를 위해서 분권이 많이 거론이 됐다면, 지금 이제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이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회 구조적으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조금 더 앞선 선도국가가 되려면 분권이 필요하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될까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한 30년마다 이게 사회가 이렇게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자유주의가 이제 저무는 거예요. 이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뭐냐? 자유주의라는 건 결국에는 글로벌 시스템이잖아요. 대량으로 누군가가 계획하고 전 세계적으로 대량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공장은 A, 뭐 원료는 B, 인력은 C, 이런 식으로 국가가 문호를 개방해서 전 세계에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을 끌어모아 가지고 성장한다잖아요. 근데 이제는 뭐 패권이 중국도 성장하고 하면서 미국 원액으로 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가 덜커덩하고 뭐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결국 창의적인 사회, 다양한 사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살리는 길은 결국은 뭐냐 하면은 공동체를 전체를 복원하는 거잖아요. 나하고 국가 사이에 있는 다양한 공동체를 복원한다는 거는 이 국가에 편중되어 있던 여러 권한과 역할을 공동체가 권한도 가져가지만 어떤 의무와 책임, 역할도 지금 나눠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